대신증권에서 7월 21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그날 되고 나서 바로 나온 리포트예요. 밸류에이션이 2.1조 원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다. 21일 분할 변경 상장으로 거래가 재개가 됐죠. 그래서 기준가가 14,450원, 시초가가 50에서 200%인 7,230원부터 28,900원 사이에 형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총도 5,660억에서 2조 2,631억 원으로 분할 주식수가 7,831만 주가 된다고 합니다. 31% 지분이 현대중공업 지주의 법인으로 매각이 되면서 69%의 지분은 두산밥켓 지분 가치에 따라서 두산중공업 지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인프라 코어만 사업으로만 보면은 현대중공업하고 사업 부분이 같이 가게 되는 거고, 중공업이 이제 두산밥켓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두산밥켓이 이제 이번에 사업 보고서 나오면 두산밥켓은 떨어져서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20년도 본업 매출을 보면은 3.7조 원이 되고 실질 매출은 4.1조 원으로 두산밥켓 납품으로 내부 상계되었던 엔진 부분 매출이 4,258억 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더 증가가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매각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그림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산하고 현대중공업으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두산인프로코어가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현대제뉴사인에서 36.1% 인수를 한 거예요. 사업 부분이 현대중공업 지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할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잘 나왔잖아요. 현대건설기계 잘 나왔으니까 두산인프라코어도 잘 나올 거다, 같이 갈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한 호재도 당연히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EV EBITDA 부분을 봤는데 가장 좋은 곳은 아무래도 봐도 캐터필러예요. 14.5에서 12.3으로 내년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트랙터라던가 뭐 쿠보타라던가 다른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물론 뭐 다케우치가 더 좋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캐터필러 투자하고 하면 좋긴 하지만, 국내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두산 인프라 코어도 뭐 현대건설기계도 좋고요. 현대건설기계 뭐 이번에 잘 나왔으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도 에비타로 비교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수치가 좋다라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21년도 매출액이 22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상승한 부분이 평균치가 4%나 올라요. 영업이익이 7% 올라요. 제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내년 전망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기별이 1분기에서 2분기 갔었을 때 마이너스 13%가 나오는데 2분기에서 3분기까지 갔었을 때도 똑같이 퍼센트가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3에서 4분기 갔었을 때도 마이너스가 되는 수치가, 영업이익의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에 대한 수치가 줄어들거든요. 3에서 4분기 때는 평균적으로. 근데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는 수치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좀 유심있게 바라보는 게 나름 최근에 나왔던 2021년도 7월 21일 날 리포트부터 저는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때 있었던 부분하고 지금에 있었던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와서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7월 21일 날만 따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2분기에서 3분기 때 더 좋아져요.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1에서 2분기 갔었을 때는 마이너스 16%였는데 그래도 2에서 3분기 갈 때는 마이너스 10%로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2분기 때는 중국 때문에 안 좋을 거고 신흥국 때문에 좋을 거다 얘기는 나오겠지만,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좋은 호재도 있고, 그리고 2에서 3분기 때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평균치도 나쁘지 않고, 저는 2, 3분기 때 데이터가 조금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3, 4분기 때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치가 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3분기까지는 좀 잘 들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간의 PER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 계산법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기존까지 있었던 두산 인프라코어와 그리고 분할을 하고 나서의 인프라코어는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정 주가라던가 목표 시가총액이라던가 이런 거는 진짜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거 안 맞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5년간 PER 평균을 해야 되는데 16년에서 18년도까지만 있으니까 요것만 해서 구했고요. 그래서 구했을 때는 적정 주가가 28,559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21년도 EPS 그리고 21년도 ROE 곱하기 100을 하면은 29,458원, 목표 시가총액은 2조 1,611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발행 주식 수도 요렇게 나누면은 27,579원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적정 주가가 더 비싸게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 방식은 틀렸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